자, 문제풀이 21번 2016학년도 수능 국어 비형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 전개 설명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빠르게 눈으로 읽고서 가장 정답이라 생각하는 선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선지에 있는 내용 판단 단위를 분석하고 그것이 본문에 구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정답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예시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무엇을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개요의 역추적을 통해서 독해했던 지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풀러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의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이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인데 지식 경영론에서는 마이클 폴란이 암묵지 개념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에서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노나카이쿠지로는 이를 암묵지와 명시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묵지와 명시지가 상호 변화하는 관계를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했던 거죠.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듭 강조하지만 이거 정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문 독해 과정에서 지문을 충분히 정독했기 때문에 밑줄 친 내용들은 눈으로 빠르게 읽어서 머릿속에 어떻게 내용 설명을 했는가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자, 아니죠. 지식의 성격의 변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 안 나왔죠?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자, 1문단에 지식 경영론이 무엇인지를 소개를 했죠. 그리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가 밑줄을 쳐서 둘 다 서두와 글의 처음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 밑줄을 쳐서 확인을 했었죠. 이게 답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전에서 고르느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읽고서 가장 정답같이 느껴지는 거 하나를 선택한 후에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판단 단위를 본문에서 역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 빠르게 보고서 만약에 3번을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3번 선지는 정오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 단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쵸? 자, 다시 한번 좀 보기 좋게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지. 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문단에서 지식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지식 경영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지식 경영은 땡땡땡땡땡땡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면 지식 경영의 성패는 땡땡땡땡땡땡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판단해야 되는 내용 단위 두 개를 모두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 내용도 있고 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엔 굳이 1, 2, 4, 5번 선택하지 말고 3번 정답을 자신 있게 선택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용 전개 특징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괜히 하나씩 보면은 되게 혼란스러워져요. 혹하기가 쉬워.
다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괜히 이거 보면 맞는 거 같고 저거 읽어보면 또 맞는 거 같고 이런 내용 전개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특히나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빠르게 선택한 다음에 역으로 검증을 해서 있으면 넘어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선지를 선택했으면 어떡하냐? 만약에 자 그냥 봤는데 예를 들어서 2번을 정답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잘못했다. 한번 그 과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했는지, 그리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앞문단에 보면은,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 자, 지식 변환 단계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고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지들을 선택하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왜냐? 1번부터 순차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또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은 개요의 역추적을 통해서 분명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개요의 역추적만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정답 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개요의 역추적을 그렇게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명심하세요. 수능 국어 영역은 모두 과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1번이 왜 아니고 2번이 아니고 3번이 답이 되는 이유. 이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문 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문에 대해서,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내용 전개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 전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엔 어떻게 풀어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의 역추적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선지를 빠르게 읽고 가장 답이라고 느낌이 오는 것을 선택한다. 세 번째, 그 선지의 판단 요소들을 내용 단위로 구분하고 그것이 본문에 구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네 번째, 그 근거를 눈으로 확인했다면 자신 있게 선택하고 넘어가라. 아시겠죠? 자, 이 문제, 21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내용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다음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